만나면 좋은 친구 MBC. 원주시의 한 복지관에서 집수리 서포터즈 양성을 위한 특별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술도 배우고 봉사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시간인데요. 열기 가득한 교육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기발한 상상력으로 세상을 통찰했던 괴짜 소설가 이회수 씨가 76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해악과 풍자로 웃음을 주던 소설가 이회수, 함께 활동했던 예술인들과 그를 다시 기억해봅니다. 동해안 해파랑길과 만나는 도심 속 힐링 관광지 한섬 감성 바닷길이 최근 준공됐습니다. 군 해안 경계 철책이 철거되면서 힐링 공간으로 시민과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한섬 감성 바닷길로 봄 여행 떠나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5월 2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수입니다. 용석 씨, 네네. 느껴보셨나요? 뭘 느껴봤을까요? 오늘 마스크 없이 거리를 다닐 수 있었잖아요. 네네. 저도 잠깐이었지만 마스크를 벗고 거리를 걸어봤는데 네. 편하게 숨 쉬는 행복이 이런 거구나 새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게 마스크를 정말 벗어도 되는 건가? 근데 아직은 좀 어색해서 그냥 마스크를 쓰고 출근을 했습니다. 네. 아마 갈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만큼 2년 동안 마치 제 피부처럼 항상 쓰던 게 마스크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좀 어색한 게 바로 이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행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만큼 그 방어방 한꺼풀이 제거된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런 만큼 각자가 좀 건강관리에 각별히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거리두기에 이어서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까지 네. 차츰차츰 평범한 일상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히 마스크와 작별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생방송 강원 365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볼게요.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생방송 강원 365에서는요,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과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 소통 채널은요, 카카오 친구가 있습니다. 카카오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친구 추가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리고 생방송 강원 365는요,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실시간 스트리밍이 진행 중이니까요. 댓글로도 소통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월요일은요, 삼행시 미션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삼행시 주제를 뭘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네. 5월은 가정의 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린이날 있죠, 어버이날 있죠, 스승의 날 있죠, 맞습니다. 부부의 날까지 쫙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어린이날이에요. 네. 저희가 그래서 삼행시를 어린이로 정할까 하다가 사실 이걸 저희가 한번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어로 어린이 영어로 뭡니까? child. 차일드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삼행시 주제 차일드입니다. 차일드로 삼행시 작품들 카카오 친구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응모해 주시면 저희가 오늘 한 분 뽑아서 믹서기 보내드릴게요. 네, 그렇다면 오늘의 첫 소식 용석 씨 만나볼까요? 좋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요. 인테리어와 관련된 소식인데 네. 명수 씨도 집을 꾸미는 걸 좀 좋아하십니까? 너무 좋아하죠. 너무 제가 좋아하세요? 실제로 인테리어에 정말 관심이 많고 맞아요. 혼자 인테리어도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해봤는데 해보다 보니까 이게 네. 공구를 쓸 줄 알아야 되고요. 기술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맞아요. 생각이 납니다. 지난번에 명수 씨가 발코니에 맞아요. 타일을 사서 이렇게 열심히 혼자 했습니다. 셀프 인테리어 하셨죠? 셀프 인테리어, 그래서 네. 아마 명수 씨도 이렇게 관심이 많은 게 바로 이 셀프 인테리어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원주의 한 복지관에서는요, 이 셀프 인테리어 기술을 배울 수가 있으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뜨거운 교육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자, 안녕하세요. 오늘 DIY 수리하는 남자 DIY 셀프로 집에 지금 자취방에 의자가 좀 삐그덕대가지고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보고 따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휴, 잠깐만요. 이게 보세요. 드라이버가 일자잖아요. 상황에 맞춰 가는 거죠. 지금 드릴이 일자 드릴이잖아요. 그럼 십자 드릴을 사야 되잖아요. 어떻게 써? 여기 십자 있잖아요, 십자. 어떻게 써요? 여기서. 말이에요.
뭐 눌렀지? 돌렸는데. 오씨. 우리 진짜 제대로 수리하는 거를 배우러 갑시다. 수리하는 거요? 그래. 어디 가면 가르쳐 주나 이거?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시죠. 원주시 개운동에 위치한 원주지역 자활센터. 지금 이곳에서 특별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안에서 막 뭔가를 막 두드리기도 하고, 혹시 이 안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비트를 흔들어 제끼는 드럼 교육? 과연 추측이 맞을지 확인해 볼까요? 마치 건설 현장 같은 분위기, 요란한 기계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곳은 집수리 전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배움의 장입니다. 저 안쪽에서는 어떤 교육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강원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지원 사업인데요. 주토피아라는 사업인데 어르신 그룹과 봉사자 그룹 두 그룹이 있는데요. 그중에 봉사자 그룹 분들, 서포터즈라고 하는 봉사자 그룹들이 나중에 봉사활동을 위해서 지금 집수리 관련된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십니다. 주거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건강한 주거 환경을 위해 마련된 집수리 프로그램 주토피아. 전문 교육을 통해 자기 개발도 키우고 집수리 봉사활동도 하는 서포터즈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물에다 한 장을 얹어. 하나를 갖고 와. 오늘은 타일 실습 교육이 있는 날. 치수를 재고 자르는 방법을 배워보는데요. 자, 높게 맞나? 맞죠? 이 매지가 들어가면 맞는 거예요. 여기. 선생님의 시범을 봤으니 이제 직접 해봐야겠죠? 배운 대로 따라해보는 수강생들. 오, 제법 잘 맞네요. 원래 두 사람이 한 조가 돼가지고 해야 돼요.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없고 그려주면 잘라주고 이래야죠. 이거 하는 사람이 짬밥이 나는 거예요. 이거 하는 사람이. 밑도 끝도 없이 훅 들어온 질문. 치수재기냐 자르기냐, 자르기냐 치수재기냐. 묻는 이의 속내가 훤히 보이긴 하지만 살짝 궁금하긴 하네요. 이거 하는 사람이 짬밥이야죠. 군말 없이 일어서는 남자친구. 꽁냥꽁냥 화기애애한 수업 시간입니다. 어떻게 또 이렇게 커플분이 함께 요거를 신청하시게 됐는지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원래 좀 여유가 있으면 봉사활동을 좀 하고 싶었는데 집수리 아카데미라는 봉사활동이 있다고 해서 지원을 해서 지금 교육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여자분이 혹시 뭐 이쪽 업자신가요? 아니 그건 남자친구분이 자르는 거 봤는데 조금 예. 어때요? 이게 같이 우리 여자친구분하고 같이 이렇게 그 집수리 교육 받고 있는데 저야 되게 고맙죠. 같이 또 재밌게 하기도 하고 또 함께 해주니까 또 고맙기도 하고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네. 실습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용히 행동을 개시하기 시작한 지영웅 리포터. 주변의 관심과 걱정을 한몸에 받으며 타일 자르기에 도전해 보는데요. 전동 드라이버와 내외하던 모습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나 재능이 있네. 맞네. 잘한 거예요 지금? 잘한 거예요. 재능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동안 저희 강원 365 리포터 지영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영웅 씨,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집수리와 관련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시간, 집수리 아카데미. 아까 같이 자루다 여기를 재고 여기를 재고 이러면은 시간도 걸리고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지. 그 중심에는 30년 경력의 전문가 전계일 선생님이 있습니다. 바로 현장에 투입해서 타일 붙이기 작업이 가능하다. 아니다. 근처도 못 갔다. 어느 정도 레벨로 와 있습니까? 뭐 기본은 아니까 네. 기본은 배워도 네. 뭐 쉬운 거는 할 수 있겠죠 뭐. 쉬운 거는 학생들을 전적으로 믿어주시는 편인 것 같은데 지금 학생분들이 보고 계시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중에 에이스는 누구다? 에이스? 집수리 아카데미의 에이스는 바로 이분입니다. 에이스. 역시 미래의 타일 업자. 뭐 이쪽 업자신가요? 아니 그건 집수리 아카데미를 벌써 2년째 지금 듣고 계시고 또 봉사도 하시고 그러신다고 들었어요. 회사에서 봉사 다닐 적에 집수리를 갔었거든요. 근데 특별한 기술이 없다 보니까 이
제대로 못하니까 그러니까 좀 더 제대로 해드리고 싶어서 배우게 됐어요. 뭐 지금 그래도 배우신 기술이 뭐뭐 있으세요? 2년이나 됐으니까. 간단하게 목공하고 네. 도배, 장판, 그다음에 타일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뭐 거의 그냥 집 한 채 지으시겠는데요? 그 정도면? 그 정도는 아니고요. 오전 수업을 마치고 어디론가 향하는 네 사람. 아, 요 집인 거예요? 지난해 집수리를 한 어르신 댁을 깜짝 방문했는데요. 어르신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면으로 보시다시피 수리 전 이곳의 환경은 다소 열악한 모습이었는데요. 집수리 서포터즈의 손길을 거쳐 건강하고 쾌적한 러브하우스로 변신했습니다. 자, 그럼 집수리 서포터즈의 솜씨 좀 볼까요? 오래된 문과 낡은 장롱, 곰팡이 가득했던 벽지를 교체하고 나니 칙칙했던 집안이 그야말로 헌해졌는데요. 이 정도면 황골탈태 맞죠? 음료수 같은 것도 사다 드려도 잡수지도 않고 하더라고. 더운데 와서 해놓으라고 아주 고생들 했어요. 수리의 기본은 AS인 거 아시죠? 수리한 곳에 이상은 없는지, 다른 불편한 점은 없는지 점검도 잊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이렇게 젊은이들이 오니 아주 만세다. 만세다. 자주 올게요, 그러면. 자주 오시면.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쉬세요. 네, 조만간 또 오실 거죠? 또 안 해죠. 기술 배워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훈훈했던 가정 방문을 마치고 다시 돌아온 교육장. 오후 수업이 이어지는데요. 여긴 쉬워요. 바닥이 어려운 거예요. 선생님의 박력 넘치는 퍼포먼스에 초집중하는 학생들. 접착제를 바르고 타일을 직접 붙여보는 실습이 진행되는데요. 그러던 중 선생님이 깜짝 제안을 했습니다. 자, 두 분이 대결 한번 해보세요. 급성사된 타일 붙이기 대결. 과연 누가 웃게 될까요? 두 줄 남았잖아요. 맨 위하고 그 중간하고. 맨 위가 어려워요. 그 중간이 어려워요. 똑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기면 내년에도 또 나오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이 이기시면 제가 올해 봉사 나가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뭐 내년에 또 나오시겠네요. 귀여운 기선제압과 함께 시작된 지영욱 리포터의 성공. 안 올라가네. 선생님, 안 올라가잖아요. 타일 한 장을 그대로 붙이면 되는 지영욱 리포터와 달리 타일을 잘라서 붙여야 하는 윤태종 수강생. 살짝 불리할 뻔했지만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나서서 도와준 덕분에 작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데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보면서 갑자기 외로워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나쁜 놈 같잖아. 다 같이 좋은 일 하고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저 나쁜 놈 같죠? 두 선수의 솜씨를 매의 눈으로 살펴보는 심사위원. 자, 타일 붙이기 대결. 네, 타일 붙이기 대결. 네. 오늘의 승자는 우리 선생님께서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승자는 역시 해피엔딩이네요. 올해 처음으로 집수리 서포터즈 이수 교육을 수강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어떤 뭐 계기가 있어서 이렇게 참여하시게 됐나요? 남을 위하는 게 자기를 위하는 것이고 어떤 자리이타의 개념이 이 세상에 원주신에 이렇게 퍼지는 하나의 좁쌀 같은 존재, 점 같은 존재가 되고 싶고요. 여기서 배우면 내년, 후년 이렇게 계속 된다면은 좀 더 발전하는 그러한 제가 되고 싶습니다. 더 따뜻하고 더 안락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우는 기쁨과 나누는 행복을 누리는 이들. 우리는 집수리 서포터즈입니다. 자, 오늘 집수리 교육 현장 함께 해봤는데요. 오늘 교육 다들 잘 마치셔서 꼭 우리 어르신들께 아주 편안하고 행복한 집 선물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집수리 서포터즈 화이팅!
네, 집수리 서포터즈 교육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전문적인 기술도 배우고요. 또 배운 기술로 집수리 봉사 활동도 하고 이런 유익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몰랐네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집수리 프로그램 서포터즈뿐 아니라 그 주거 취약계층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그 셀프 인테리어 그 교육까지도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집을 고칠 때 비용이 네네. 많이 들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기 개발도 하고 나눔도 실천하고 앞으로 이런 기회들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오늘 계속해서 삼행시 미션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삼행시 주제 차일드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맞이해서 오늘 차일드로 삼행시 작품들 카카오 친구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응모해 주시면 저희가 오늘 한 분 뽑아서 믹서기를 보내드립니다. 네,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네. 독창적인 말과 글로 사랑받고 존경받던 이회수 소설가의 별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이회수 작가님의 그 작품들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놀라시고 많이 좀 다 이렇게 좀 아파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회수 작가님과 평소에 아주 잘 지내셨던 분들, 소중한 분들과 함께 마지막 가시는 길을 함께 해봤습니다. 화면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유의 해학과 유머로 대중을 울고 웃겼던 소설가 이회수. 섬세한 감수성이 가득 담긴 글은 많은 이를 위로했습니다. 수많은 작품 속에 온기와 삶의 지혜를 남기고 이제는 자신만의 별나라로 떠난 이회수 소설가. 그냥 지금도 이제 야 그냥 얘기하면 들릴 것 같아. 외계 존재를 믿는 분이었으니까 어디 뭐 다른 별로 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의 별로 다시 태어난 이회수 소설가를 추억해봅니다. 지난 4월 25일 감성작가이자 트위터 대통령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던 이회수 소설가의 별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위암 수술 후 회복했지만 다시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끝내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11월 달에 면회 한번 했었죠. 네. 그때는 의식이 돌아와가지고 다 알아보시고 글씨 쓰시더라고. 뭐라고 쓰셨냐 하면 나 그냥 안 가. 그래서 참 일어나시겠구나. 의지가 강하시니까 또 멘탈 강하신 분이니까 일어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물론 입관할 때의 본 모습은 물론 이제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만 아리지만 그때 본 그 형의 그 아주 해맑은 그 소년의 웃음으로 맞이할 그걸로 그냥 기억하고 있어요, 계속. 춘천에서 30여 년간 집필 활동을 이어가다 2006년 화천군 감성마을로 이사해 투병전까지 촌장으로 지냈던 이회수 소설가. 견습 어린이들이라는 작품으로 문단에 데뷔했는데요. 내놓는 책마다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독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로 손꼽히던 인기 작가였습니다. 문학에서 가장 크게 공헌한 것은 이 사람은 그냥 대중작가가 아니야. 대중과 호흡이 맞아. 대중과 호흡이 결을 맞출 수 있는 작가가 이 스타일. 그러니까 문학적인 향기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그 마음을 독자들이 읽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잖아. 초월적인 그런 세계, 좀 대부분 이렇게 현실은 늘 고달픈 거고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매료되지 않나. 초월 의지랄까? 그런 게 상당히 강하셨죠. 그래서 소설도 벽곡 음악도 이후로는 판타지라고 볼 수 있겠죠.
경상남도 함양에서 태어났지만 강원도와 인연이 깊었던 이회수 소설가. 외모는 물론 발표하는 작품마다 기발한 상상력과 파격적인 소재로 기인 혹은 괴짜로 통했는데요. 유명 작가를 남편으로, 아버지로 둔 가족들 역시 평탄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고비마다 버틸 수 있었던 힘은 역시 가족이었습니다. 소설가란 농사꾼이다. 원고지라는 이름에 바쳐다 그 영혼의 낱말들을 씨앗처럼 심어서 거름 대신 그 살과 뼈를 깎아서 덮어주고 또 농약 대신 눈물과 피로써 그것을 싹 틔우는 것이 소설가다. 이런 이제 얘기를 썼습니다만, 그 저의 경우를 보면은 다소간 좀 비현실적인 어떤 그 몽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해석들도 내려주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절 보고 말씀하시는 그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저한테는 그대로 현실이었어요. 문학이 약간 도외시했던 세계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정신세계, 뭐 도의 세계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그 문학 속으로 끌어들였던, 그게 그 독자들로 하여금 독특한 그 느낌을 가져다 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학 시절 처음 만나 50년을 단짝 친구로 지낸 최돈선 시인. 화가를 꿈꾸던 이회수를 소설가로 만들 만큼 서로의 인생에 큰 영향을 줬는데요. 문학이라는 큰 틀 속에서 우정을 나누며 한 사람은 소설가로, 한 사람은 시인으로 함께해왔습니다. 웬 꺼죽한 사람이 물감이 다 묻었어요, 옷에. 그들이 뚝 들어와더니 대뜸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여기 최돈선 학생을 찾으러 왔습니다. 근데 거기 있었는데, 당신이 학생 시인으로서 삼관왕을 한 것을 내가 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만나고 싶다. 그래서 내가 학생과를 찾아온 거다.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둘이 딱 만나가지고 바로 막걸리집에 가서 한 잔을 했어요. 그때부터 인연이 돼서 같이 자취를 하고 늘 같이 붙어 다니고 그랬죠. 같이 살았어요, 그러면? 살았죠. 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파티야. 학생들이 찾아와. 어떤 사람은 담배 가져오지, 어떤 사람은 막걸리, 소주, 뭐 이렇게 안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조금 방에서 파티하는 거야. 반세기 동안 늘 함께했던 그들은 언제나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문인으로서 잠재력 있는 후배 작가들을 키우는 일에도 많은 힘을 써왔는데요. 늘 따뜻한 말로 응원해주던 모습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선후배 지간이었지만 뭐 사부 같은 그런 존재였었죠. 예. 장점이었죠. 그 양반 이렇게 후배들 이렇게 칭찬하면서 격려하고 이런 건 참 다른 사람한테서는 찾을 수 없는 그 양반만의 어떤 미덕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선생님 뵙고 한 2, 3년 정도 됐을 때 제가 386 컴퓨터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실수를 해서 한 3,000메가량의 원고를 잃어버리게 돼요. 근데 그거를 잃어버렸을 때 제가 엄청나게 좌절을 했는데 그때 가장 힘을 주셨던 분이 이회수 선생님이십니다. 거의 매일 술 사주시고 뭐 실패한 인생, 뭐 상처받은 인생, 아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한테 끊임없이 얘기해 주시고 뭐 밤새워 바둑 두고 차 마시고 소설 얘기하고 이랬던 게 제가 잃어버렸던 뭐 상실감 같은 것들을 회복하는 데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춘천을 사랑하고 춘천 마임축제를 사랑했던 이회수 작가. 춘천 마임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도깨비 난장은 언제나 이회수 작가의 외침으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하늘까지 닿아서 하늘이 그 목소리에 의해서 흔들리고 하늘에 박힌 별들이 우수수 떨어져서 그 별들을 도깨비 난장의 도우미인 깨비들이 주워가지고 술을 담가놓고 뒤풀이를 할 수 있도록 마임은 예술이다. 마임. 예술은 사랑이다. 마임. 더 아름답게 마임. 사랑합시다. 마임. 매년 그 전국의 젊은이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던지면서 이제 그리고 그러면서 마임축제 도깨비 난장도 확 떴고 또 젊은이들은 그 메시지를 받으면서 밤새 놀았고 형님은 또 야 올해는 뭔가 젊은이들한테 힘을 줄까 그래서 또 그런 기발난 또 메시지를 만들어서 던지면서 그 형도 또 밤새 놀았고 뭐 그러면서 잘 놀았어요. 이게 돌이켜 생각하면 참 잘 놀았다. SNS를 통해 정치적 소신을 가감없이 드러내며 트위터 대통령으로도 불렸는데요. 수많은 신조어를 만들고 짧지만 굵은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농담 삼아 말하건대 각종 강연을 통해 대중들과 자주 만나기도 했는데요. 함께 어우러지는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길 원했던 이회수 소설가. 여러 경험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으로 사람들을 응원하고 공감하면서 행복을 전달해왔습니다. 그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해서 소시 가문이 상당히 훌륭한 가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굉장히 철학적으로 출세한 분이 계시는데 소크라테스라고 하시는 분이 내면적 아름다움은 시간이 흘러도 변질되거나 퇴락하지 않는다. 남을 아픔과 어둠 속에서 끌어내서 빛으로 인도해서 함께 아름다워지는 삶, 함께 행복해지는 삶, 이러한 삶이 진정한 삶입니다. 그리고 진실로 행복한 삶입니다. 이제 술 뭐 많이 취하면 이렇게 취하고 사람들 딱 가고 그러면 나도 이제 옆에 지키고 있었잖아. 그러면 이렇게 보듬어 진규야 손 딱 잡고 그 말은 지금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넌 참 좋은 놈이야. 넌 참 착한 놈이야. 넌 참 아름다운 놈이야. 그다음에 말이 뭐든지 형한테 얘기해 어려운 거는 내가 다 도와줄게. 그리고 픽 자고. 온 세상 보러든 젊은 날에는 가난해 사람도 박탈당하고 돈맛살로 한 세상 떠돌았지요. 걸음마다 그리운 이름들 떠올라서 하늘을 쳐다보면 눈시울이 젖었지요. 생각하면 불칠없이 나이만 먹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알 수 있지요. 어제 문상을 가면서 이제 작가들이 많이 갔었거든요. 가서 자연스럽게 이회수 선생하고 다들 뭔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실명소설, 테마소설, 이회수를 주제로 해서 소설을, 단편들을 이렇게 모아서 책을 내보면 어떨까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하천에 있는 이회수 문학관이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여기 이 땅이 존재하는 날 지었겠으면 좋겠고요. 기발한 상상력으로 세상을 통찰했던 괴짜 소설가 이회수.
이제는 하늘의 별이 됐지만 그가 남긴 온기는 여전히 따뜻하고 향기롭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사랑 또 행복을 전했던 이회수 소설가. SNS에서도 짧고 굵은 메시지들을 많이 남기셨는데요. 이제는 그 모습들을 만나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너무 아쉽습니다. 목이 좀 메이신 것 같아요. 네. 예, 그 이혜수 작가님께서 진정한 사랑과 그런 행복을 주위 분들한테 베푸셨던 만큼 그래서 그게 다 돌아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독자분들을 포함해서 주위 분들이 그만한 사랑을 또 돌려주신 것 같아요. 평소에 독자에게 사랑을 전했던 작가로 기억되길 바란다는 말씀을 많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십니다. 네, 아마 이회수 소설가의 팬이시라면 아마 그 마음을 다들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저희는 잠시 뒤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시청자 소통 채널 카카오 친구를 통해서 사연 받고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 좀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생방송 강원 365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소통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사연 보내주실 때 오늘 삼행시 작품 응모 받고 있습니다. 삼행시 주제가 오늘 차일드입니다. 차일드, 어린이를 뜻하는 차일드로 삼행시 작품도 같이 응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석 씨, 동해에 아주 감성적인 곳이 있다라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아니, 알고는 있었죠. 어딘지 아시겠어요? 아니, 어딘지 너무 많아서 다양한, 원래 낭만이 넘치고,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감성적인 곳이 즐비한 곳이 동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너무 많아서 모르겠어요. 하고 계시는데 예. 네,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 도심 속에 자리한 힐링 관광지인데요. 바로 한섬 감성 바닷길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일반에 개방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과연 어떤 곳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요즘처럼 화창한 봄날에는 자꾸자꾸 걷고 싶어지죠. 오늘 저와 함께할 걷고 싶은 봄 여행지는 동해의 한섬 감성 바닷길입니다. 감성 바닷길, 이 이름부터 좀 남다른데요. 오늘 저와 함께 동해바다의 매력에 푹 빠져보시죠. 탁 트인 동해바다를 한눈에 조망하고 바닷가에 펼쳐진 기암괴석을 감상할 수 있는 곳. 이뿐만이 아니다. 바닷길을 따라 조성된 울창한 소나무 숲길에서 맞이하는 포토존과 시원한 바닷바람은 덤 중에 덤. 화창한 봄날, 지친 마음 힐링 산책하러 동해 한섬 감성 바닷길로 함께 떠나보시죠. 오늘 여행길은요, 저 혼자 외롭지 않게 동행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이 동해바다 주변을 모르는 곳이 없는 정말 척척박사 같은 분이라고 하는데요.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해시 문화관광해설사 박선하라고 합니다. 오늘 여행 잘 부탁드려요. 여기는 2022년에 개통이 된 한섬 감성 바닷길로 동해시의 아주 따끈따끈한 신상 핫플레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신상 여행지인데요. 그럼 저희 어디부터 가보나요? 네, 여기 감추소와 육교부터 시작해서요. 한섬 해변 그리고 청곡항을 지나서 고불개 해변까지 가보시겠습니다. 요즘 이곳에 와봐야 여행 제대로 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동해 핫한 플레이스. 어디 그럼 출발해 보실까요? 감추사 육교를 따라 조금 걷다 보면 어느새 눈앞에 푸르른 바다가 펼쳐집니다. 와, 아니 여기가 바로 그 한섬 해변 맞죠? 네, 여기 한섬 해변 인근에는 천국 황금박쥐 동굴이 있는데요. 그 동굴 깊은 지하수에서 나온 차디찬 물이 인근 냉천이라는 곳을 지나서 이 한섬 해변에 닿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여름에도 차디찬 얼음물 같이 차디찬 물이 있다고 해서 한섬이라고 불러지게 됐습니다. 이 한섬이라는 이름에 그런 뜻이 있었네요. 그런데 저 사방을 둘러봐도 다 그림같이 예쁜데요. 이 감성 바닷길이 그동안 시민들에게 개방이 안 되었었다고요?
네, 여기 인근에는 해파람길 33코스 구간이었는데요. 또 인근에 여기 해안선이다 보니까 지키는 군부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철책을 2021년에 제거를 하면서 온전한 동해안을 그대로 느끼실 수 있게 됐습니다. 군부대 철책이 가려져 일반인은 오갈 수 없는 곳. 하지만 철책을 제거하고 바라본 감성해변은 놀라울 따름인데요. 2.2km 이르는 해안 산책로. 중간중간 다양한 볼거리와 감성이 있어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 돌들의 모양이 뭐랄까 나무들이 보면 나이테가 있는 것처럼 이 파도에 깎인 돌들의 결이 하나하나 보이는 게 또 다른 멋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동해바다만의 또 다른 매력일까요? 네, 파도의 침식 지형을 자세히 보면 정말 나무 나이테처럼 바위에 나무결들이 있는 것도 같이 보이실 텐데요. 그걸로 오랜 세월 여기 동해 바다에서 만들어진 바위의 그 세월의 흐름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오랜 시간 해안을 지키던 기암괴석은 파도에 깎이고 세월에 부딪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모양을 자랑하는데요. 에메랄드빛의 바다와 어우러져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조금 더 걸어볼까요? 살랑이며 불어오는 봄바람 덕에 걷는 발걸음은 조금도 힘에 부치지 않는데요. 눈앞의 초록 물결은 눈까지 시원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상당히 멋진 구조물까지. 이 길을 지나다 보니까요. 여기 이 천장에 뭔가 이런 조형물도 있고 좀 특별한 길 같거든요.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여기 마치 외계인이 만들어 놓은 기하학적인 구조물 같아 보이죠? 네. 여기는 100m 길이의 리드미컬 게이트라는 곳이에요. 여기 일몰 시간만 되면 반짝반짝 예쁜 조명도 들어오고 흥겨운 음악도 같이 흘러나옵니다. 낮엔 낮대로 멋이 있다면 어둠이 내려앉으면 색다른 운치가 펼쳐지는데요. 찬란한 조명 속에 감미로운 음악까지. 리드미컬 게이트는 낭만의 게이트네요. 요 포인트는 벌써부터 입소문이 나서 SNS에서 자랑하는 사진은 물론이고 한섬 최고의 포토스팟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해두세요. 너무 좋아요. 날씨도 좋고 이렇게 청명하고. 처음으로 코로나 때문에 나갈 수 없어서 나올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 좋죠. 오랜만에 코로나 때문에 방구석에 그냥 콕 박혀 있다가 나오니까 너무너무 좋고 막 날아가는 기분이에요. 동해로 놀러 오세요. 다시금 발걸음을 옮겨볼까요? 짙어진 녹음 사이 걷다 보면 만나게 되는 곳은 과연 어딜까요? 바로 몽돌 해변입니다. 이름이 정말 귀엽죠? 아니 잠시만요, 선생님. 걷다 보니까 저 옆에 반짝반짝 빛나는 예쁜 바닷가가 또 보이는데 저기는 또 어느 곳인가요? 저기 동그란 돌멩이 보이세요? 동글동글한 돌멩이들이 아주 쌓여있네요. 네, 저기는 바로 모나지 않은 둥근 돌이라 해서 몽돌이라고 불려지는 건데요. 이 동해시에 흔하지 않는 저 몽돌 해변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으니 몽돌 해변도 놓칠 수 없는데요. 파도에 침식된 납작납작한 돌멩이 몽돌입니다. 그 옆엔 돌탑까지.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아름다운 몽돌 해변. 선생님! 아니 여기 이런 전망대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데요. 이 경치, 이 실화입니까? 네, 여기 이 드넓은 바다를 좀 더 가까이 보기 위해서 이렇게 백마리 전망대가 만들어졌어요. 아니 이 경치도 경치고 이 전망대 정말 모양이 남다른 것 같아요. 와 정말 이 좋은 경치를 지금 선생님만 혼자 알고 계셨던 건가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독점 공개해드리지 않나요? 네, 여러분 안방에 독점 공개합니다. 몽돌 해변, 그리고 멋진 뱃머리 전망대까지 놓치시면 후회한다고요. 아기자기한 몽돌 해변을 옆에 끼고 조금 더 걷다 보니 이번엔 우람하고 멋진 광경이 저 앞에서 손짓을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코스를 향해 가는 길.
기암괴석이 유명한 고불개입니다. 와, 아니 정말 여기보다 이 기암괴석이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릴 만한 곳이 있을까요? 네, 여기는 바로 동해시 고불개 해변이에요. 고는 오래되는 뜻하고요. 그리고 불은 모래밭을 뜻한데요. 그리고 개는 갯마을, 그래서 오래된 갯마을이라는 지명을 갖고 있는 저만이 알고 싶은 동해시의 숨은 비경을 오늘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니 정말 멋져요. 사방을 둘러봐도 다 찍고 싶을 만큼 그런 욕심나는 장소입니다. 네, 여기는 정말 독특한 암석들이 많거든요. 특히나 널따랗게 펼쳐진 바위는 또 평바위라고도 별명이 붙여져 있어요. 널쩍널쩍한 평바위, 그리고 바닷가를 수놓은 기암괴석은 또 다른 장관을 연출하죠. 물속은 또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인파에 시달리지 않은 천연 자연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아름다운 곳. 동해 한섬 감성 바닷길, 이름값 제대로 하는 곳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한섬 감성바닷길 여행 어떠셨나요? 저는요, 이 제안에 숨어있는 감성이 마구마구 솟아나는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여러분도 이번 봄이 다 가기 전에 이곳 감성바닷길에서 예쁜 추억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멋진 공간이네요. 아까 네. 감성이 넘치는 곳이라처럼 느껴질 거라고 명수 씨가 말씀하셨는데 아주 공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바닷가를 따라서 걷는데 저렇게 다이나믹한 공간들이 나온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요. 아기자기한 몽돌 해변 있었죠. 그리고 포토존이 있었던 리드미컬 게이트까지. 저곳은 아무래도 이 조명바를 받으려면 좀 밤에 가야 되지 않나 이런 밤에?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일단은 그 평바위도 멋졌거든요. 네. 밤에 가면 바닷가 좀 보이게 하겠지만 그래도 낮에 가도 멋진 공간입니다. 평바위 위에서 이렇게 넓은 바다를 보고 있으면 속이 뻥 뚫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도 꼭 한번 다녀와 보시길 저희 생방송 강원 365에서 강력 추천해 드릴게요. 네, 더불어서 바닷물이 정말 맑았단 말입니다. 네. 정말 우리 명수 씨의 그런 마음처럼 투명했습니다. 그게 참 이게 과연 바닷물이 맞을까 이런 생각까지 드네요. 갑자기 이렇게 나오시니까 제가 동의를 할 수밖에 없고요. 정말 예. 유리알처럼 맑은 여러분들 한섬 이 감성 바닷길 다녀와 네, 보시길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시청자 소통 채널로 도착한 사연과 삼행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메시지는요. 네, 박주연님께서 주셨네요. 집수리는 아무나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요즘 주위에서 작은 가구도 직접 만들고 또 페인트 칠도 하는 걸 보며 나도 한번 우리 집 몰딩 색상을 바꿔보고 싶더라고요. 성공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천장 몰딩을 말씀하신 네. 것 같아요. 용서 씨 한번 해보셨어요? 아, 저는 아직 페인트 칠은 안 해봤습니다만. 저 몰딩 색만 바꿔도 정말 집이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페인트 칠도 해봤습니다. 해봤어요? 네, 페인트 칠을 안 해보셨다니요. 그렇다면 셀프 인테리어 안 해보신 거예요. 전 직접 해봤기 네네. 때문에 박주연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데 하고 나면 네네. 너무 뿌듯하고요. 그래요? 색깔도 예쁘고 하니까 너무 뿌듯하다라는 마음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왜요? 아니, 저희 라디오 생방 부스에 네. 그 프레임 색이 전 개인적으로 좀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럼 제가 하얀색으로 예. 바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한테 부탁하시는 예,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자, 리니님께서 주셨습니다. 집수리가 필요한 곳에 알찬 봉사활동으로 도움 주시는 분들 멋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님도 주셨네요. 집수리 아카데미 다니고 싶은데 나중에 한번 가봐야겠어요. 집수리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기술도 배울 수 있고요. 맞아요. 봉사활동까지 할 수 그럼요. 있다고 하니까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예. 꼭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주거 취약계층 어르신들께 따뜻한 온정을 전할 수가 있는 아카데미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수기님께서 주셨어요. 고 이회수 선생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큰 별을 보내기 아쉽지만 하늘나라에서도 글 많이 쓰시고 많은 분들을 만나서 차도 마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곳에서는 부디 아프지 않고 행복하시길 저희도 함께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삼행시 작품들이 사연이 또 도착을 했네요. 네. 수기님. 수기님 사연이 이어지는 거죠? 네, 동해 맞습니다. 한섬 도시 속에 있어서 몰랐습니다.
여름에 엄청 시원할 것 같아요. 마스크도 안 하고 사진도 예쁘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경 가야겠네요. 저희 이제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을 안 해도 되니까 예쁜 포토존에서 예쁜 사진 남겨보시길 바랄게요. 네. 자, 이제부터 삼행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행시는 권희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용석 씨가 운 좀 띄워주시죠. 제가 띄워드릴게요. 네. 차 타고 어디론가 가고 싶은 5월이네요. 일단 5월은 각종 기념일이 많다 보니 드라이브하면서 콧바람 쐬러 다녀와야겠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5월에 각종 기념일들 많죠. 여러분들도 바쁘실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많이 잘 챙겨야겠습니다. 그래요. 네, 다음 삼행시 만나볼게요. 이혜인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이혜민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차디찬 바람이 다 지나가고 일상 속에 따뜻한 햇살이 드리워진 5월입니다. 회복된 일상에서 더 행복한 일상을 보내길 기대해봅니다. 라는 사연, 작품을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김도희님께서 김도원님께서 제가 눈이 잘 안 보이나요? 용석 씨가 책을 너무 많이 보셔서 그래요. 용석 씨, 잘 좀 읽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김도원님 작품입니다. 차마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었는데요. 일요일마다 사라진 이유를 드라마 엑스트라 알바를 했었다네요. 배우가 꿈이었던 우리 과장. 멋지십니다. 와, 엑스트라 아르바이트를 하셨다고. 꿈을 위해서 일요일에 쉬지 않고 그 꿈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렇게요. 저희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앞으로 어떤 작품을 하시는지 저희에게 좀 메시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니, 우리 가장께서, 그러니까 김도원님의 가장께서 어떠한 엑스트라를 하셨는지도 사연 한번 말씀하신 것처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궁금하네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이영재님께서 주셨습니다. 네. 차수리 요청하시는 데가 많은데요. 일요일 카센터가 쉬고 있으니 평일에 연락 드리겠습니다. 직접 카센터를 운영하고 계실까요? 그런가 아닐까요? 궁금해지는데요. 이것도 다시 한번 메시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월요일 여러분들의 삼행시 작품들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가정용 믹서기 바닥을 한 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누가 두구두구두구두구 어떤 분일까요? 짜잔! 권희님께서 드라이브 가고 싶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마스크 벗고 시원하게 드라이브 한번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풍성한 소식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